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줌상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어,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래,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런지 제가 뭐 매주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MDB 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뭔가 긴장이 되고 또 즐겁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독서법과 교양 글쓰기라는 그런 과목으로 특강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알고 싶은 것들 또 하고 싶은 것들 잘하고 싶은 것들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러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명화천사님이 소개 안 하셔도 되죠? 네, 우리 뭐 다 익숙하니까. 다 익숙하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줌의 전문가들인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번 특강 내비게이션은 이제 4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이제 글쓰기가 무언가, 또 왜 글쓰기를 해야 되는가, 글쓰기를 위한 두 가지 독서법, 이런 것들을 보고요. 오늘은 강의를 제가 조금 많이 하고요. 다음 주도 조금 많이 하고, 이제 3주차, 4주차는 조금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 가서는 이제 글쓰기를 위한 준비물들과 구성 요소, 또 글의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요. 글의 유형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형식에 해당한 오형식 12시제,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글쓰기를 위한 준비물, 이런 것들은 이제 팔품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단계들, 어떻게 하면 문장이 만들어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요. 3주차에는 이제 실제 글쓰기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가, 과연 하루에 책 한 권 읽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독서를 하는데 그냥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자의 주장은 뭐고 근거는 뭐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저자의 주장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기여할 점들, 또 내가 사용할 점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빼먹는 그런 독서법을 우리가 3주차에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옵니다. 한 주간 동안 티칭 미니스트리가 있어서 한 주 동안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효과적인 인트로와 엣지 있는 엔딩, 그 다음에 논문 초록서 보고 목적에 맞는 글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질문과 토의, 대답,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 동안 우리가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또 방학을 지난주에 하셨는데 또 이렇게 또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이렇게 저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름이 강신표고요. 백석에서 이제 학부 신대원 했고요. 그다음에 총신대에서 MED 했고, 엑치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역했어요. 기독교 교육상담학과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글학당 소장, 국제교육원의 한글학당 소장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이제 기독교 교육과 또 이제 기독교 교육 역사, 그 다음에 평생교육 관련 과목들을 담당했다가
2019년 1학기까지 사역을 하고 2019년 2학기에는 제가 작은 공동체에 초빙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엘피스 교회라는 곳에서 2019년 2학기부터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고등학교 교육이사를 맡고 있고 지금 이제 심선교회, 동남아선교회라고 그러는데요. 동남아선교회의 학술연구원으로 강의하는 일과 통역하는 일, 또 목사님들,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원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부 때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또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아가시면 되니까요.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수업에 대한 이런 특강에 대한 설명, 또 학습 목표, 수업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할 텐데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책을 잘 읽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잘 쓰고 싶어 하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Literacy Quotient라고 해서 LQ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LQ는 선천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후천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 책을 잘 읽고 또 글쓰기를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과목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뭐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뉴질랜드의 유일하게 기독교 신문이에요. 기독교 신문에 지금 이제 6개월째 연재를 하고 있어요. 하브루타에 대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하브루타 교육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확산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 하브루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2주에 한 번씩 쓰니까요. 지금 한 몇 번, 12번인가 12번, 13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쓴 글은 대화 형식, 또 이제 그 문답 형식, 대화 형식, 뭐 토론 형식,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또 한번 하브루타에 대해서 재밌게 또 이렇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독서법에 대한 기술, 또 이제 글쓰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익히지만 사실 요거의 4시간짜리 강의로는 이런 기술들을 모두 익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굵직굵직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 사역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브루타 형식으로 할 거예요. 예, 서로 토론하는, 그 다음에 또 토론한 것을 또 막바로 발표하고 질문하고 증문즉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이 지나고 다음 시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글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이 글은 반론에서 시작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근거를 내세우고 어떤 사례를 내세우는가. 아, 이 글은 어떤 에피소드, 우리 시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내고 거기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글의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이게 에세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손 가는 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에세이를 처음 배울 때 쓰는 말이고 우리는 이제 신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석사 과정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학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공부를 하든 않든 석사 과정에 들어왔다는 건 학자의 길을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에세이를 쓰더라도 손 가는 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글의 구조를 생각하고 글의 얼개 짜임새를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적용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토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강에 과제가 있는데, 이 과목은 과제가 없는데, 예, 과제가 없지만 이건 자발적인 과제예요. 자발적인 과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그러거든요. 교회에서도 우리 삶 공부, 여러 삶 공부를 개설해 놨거든요. 예를 들면 확신의 삶, 생명의 삶, 결혼을 앞둔 그 청춘 남녀의 삶, 뭐 부부의 삶, 뭐 부모의 삶, 뭐 이런 과목들을 쭉 이렇게 개설해 놓고 했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오래된 사람이건 새로운 사람이건 제가 이 과목들을 개설을 하지만, 이런 세미나들을 개설을 하지만 강제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석사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강제한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겠어요. 지난주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매주 주어진 과제를 A4 용지 한 장에 써서, 이제 글자 크기는 10, 간격은 160인데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가지의 형식을 갖춥니다. 첫 번째는 짝에게 보내고 금요일까지 저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한테 받은 글의 구조를 내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제는 뭐다, 포인트는 뭐다, 이분은 아웃라인을 어떤 식으로 잡았네, 그 다음에 이분은 백그라운드 배경을 뭐로 삼았고, 이 사람은 사례를 뭐로 했고, 이 사람의 생각은 뭐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장, 근거,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석하는 훈련이거든요. 요거를 잘하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분석이 돼요. 시편을 읽어도 시편은 평행법이기 때문에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시편도 하나님에 관한 부분, 또 기도에 관한 부분, 또 마음의 소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시편 같은 경우도 구조 분석이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물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롯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발단, 그 다음에 이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이 힘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아주 극적으로 힘든 절정 부분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딱 풀리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플롯 구조는 훨씬 더 구조 분석하기가 훨씬 쉽죠. 시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구조를 잘 분석하게 되면 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짝의 글에서 맞춤법, 틀린 것들 이런 것들 찾아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의 글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하고 싶은 부분은 뭘까? 그런데 요거를 할 때 절대 상대방의 글을 폄훼하지 않는 거예요. 예.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왜 글쓰기인가? 왜 글쓰기인가? 사실 이제 말이라는 것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죠. 동시성, 지금 즉시 이야기한 저와 여러분과 즉시 소통이 되는, 그렇지만 글쓰기는 통시성을 가지고 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생각하고 그 생각에 다른 생각을 더 할 수 있고 더 다른 생각이 더 첨가될 수 있는 그런 통시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글쓰기나 독서는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소통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고독의 측면이 있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저자와 소통하는 거고, 고독이라는 것은 나 혼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소통과 고독을 오롯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독서와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는 이런 LQ 능력을 가진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이 LQ 능력이 뭐냐면, 리터러시 쿼션트가 뭐냐면, 그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이런 것보다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인 능력이죠. 문학적인 능력. 그래서 잘 쓰고 잘 생각하고 잘 읽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리터러시 쿼션트거든요. 그래서 LQ의 능력이 뛰어날 때
창의성이 개발되는 거죠. 그리고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LQ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풋이 되면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데 인풋은 계속 되는데 프로세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 저도 이제 MDB 공부할 때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프로세싱 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정말 그 계속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보고서 잘 쓰는 일잘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어떤 보고서가 눈에 들어오는 보고서일까? 예를 들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두 과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핵심이 뭡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대화법도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설적인 화법 또 두괄식 이것이 소통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예, 기업체에서도 이런 그런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 그리고 핵심을 앞에 놓는 사람, 이런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죠. 자, 이 리더가 리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책을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됐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리딩을 하게 되면 배움을 하게 되죠. 러닝을 하게 되죠. 리딩은 러닝이죠. 그리고 러닝은 어닝이죠. 얻는 거죠.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내가 거기에서 어떤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어떤 뭐 감성을 얻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게 되죠. thinking 하게 되죠. 그 다음에 writing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reading, learning, earning, thinking, writing은 이게 한 선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또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자, 독서와 글쓰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삶에 사람을 읽게 되죠.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보통 27년의 그런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27년의 경험이 축적돼야 책을 쓴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거, 또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저자와 소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독자, 내가 저자가 됐을 땐 독자와 소통하는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글을 쓰기 전에 나는 고독한 그런 골방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또 나는 고독한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특별한 삶으로의 그런 초대 받죠. 우리가 여러 사람의 경험을 한꺼번에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읽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데 읽는다는 것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무궁무진한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삶의 여행이죠. 이런 의미들이 독서와 글쓰기 있는 거예요. 자, 독서로 성공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둔재도 천재로 만드는 존 스튜어트 밀, 철학 고전 독서 4가지 방법인데요. 이 스튜어트 밀은 3살 때 벌써 그리스어를 익히고 12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을 보았고 13살에 정치 경제에 관한 그런 논문들을 읽었다고 하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천재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딱 하나라고 그러죠. 매일 아침 아버지와 식탁에서 나눈 대화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는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브루타는 게 하벨이라는 친구에서 나왔는데 친구와 짝을 이루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논쟁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그 하브루타를 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고전을 통독하고 정독하고 중요한 부분은 필사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또 한 사람은 링컨이죠. 링컨의 공부법은 너무 유명하죠. 읽기 공부는 성경으로 했고 쓰기는 워싱턴과 제퍼슨의 글을 베껴 썼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식 교육은 12살밖에 안 했지만 외우기 또 베껴 쓰기를 계속했다고 하죠. 저도 계속 외우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계속 암송하고 합니다. 졸업하고 몇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신 분들에게 암송 선물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송 선물 할 때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영어 암송하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시편 23편,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뭐 요 정도를 제가 이제 영어로 암송하는 거를 선물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도전받고 자기들도 암송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암송 같은 경우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야라고 해가지고 암송하기 위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암송이에요. 그래서 암송 열심히 하고 그럼 좋은데요. 좋은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좋게 암송하고 그러면 참 좋죠. 자, 이건 독서 토론 넘어가고요. 그 1,000권 독서법의 저자 전안나 씨를 잠깐 소개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전한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복지사인데요. 월계복지관의 전한나 복지사죠. 근데 이분이 1,000권 독서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2017년 자기개발 분야의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독서를 1,000권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이분이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한 권씩 독서에 도전을 했는데 800권 정도를 읽으니까 그때부터 자기 책을 쓰고 싶더래요. 그리고 3년 10개월 만에 매일 한 권씩 책을 쓰면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고 책을 썼는데 그때부터 이제 책을 써가지고 3년 10개월이 마치는 날 바로 이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매일 읽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 책을 펼친다. 읽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매일 책을 읽는 분인데 이렇게 해서 삶이 바뀐 그런 분이에요.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장병환 씨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생각의 패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의 패턴은 점점 어떤 영역이 더 생각의 패턴이 더 커질까? 독서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듣는 게 조금 더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딴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딴 생각이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생각이 나거나 막 그럴 거예요. 이 생각이 넓어지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게 되잖아요. 좋은 명문장을 필사하게 되면 그럼 더 생각이 더 넓어져요. 근데 그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독서 토론하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이 더 넓어져요. 그런데 가장 생각이 넓어지는 건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무엇을 쓸까? 읽는 건 굉장히 많은데 무엇을 쓸까? 처음에 우리는 이제 보이는 사물 같은 걸 쓰지만 나중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경험, 보이지 않는 사물 이쪽으로 점점 확대해 가죠. 여러분 텔레파시라는 거 아시죠? 텔레파시라는 것은 말이나 글이나 몸짓으로 전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읽는 거예요. 그렇죠? 이 텔레파시는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건 사실 이제 SF 영화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을 전달하는 거, 마음을 읽는 거. 근데 이 글쓰기를 통해서 또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텔레파시처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 글쓰기나 독서법이 정말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쓸까? 난 소재가 없는데 아니에요. 소재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쓸 소재는 뭐냐면 성경적인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은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관 그러면 너무 막연해요. 근데 성경적인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그러면 한정돼 있잖아요. 어떤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지식이라는 것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왜 이게 필요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라는 게 있는데요. 원포인트 설교의 구조를 보면 이게 무엇이냐?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구조를 일단 생각하고 성경적인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뭘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뭐냐? 아버지 역할이 왜 중요하냐?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목은 조금 더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서 다르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금요일까지, 다음 주가 아니네요. 이번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틈틈이 한번 써보세요. 틈틈이 한번 써보시고, 저한테 그 개인 카톡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학가, 작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가가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도 항상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영문학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원어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엄청 위로를 받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책을 낸 그런 작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처럼 쓸 때 또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나 이 글 잘 못 쓰면 어떠지? 나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하실 수 있죠?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대 학생들은 글을 잘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서울대 교수학습센터에서 처방을 내렸어요. 학생들을 많이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이제 6가지 처방을 내렸는데요. 이런 처방을 내렸어요. 매일 적어도 몇 줄씩 자기 생각을 써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강의에서 인상받았던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 또 사회 이슈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몇 줄이라도 자기 생각을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을 처방을 내렸다고 그래요. 두 번째 처방은 내가 잘못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없애라. 예, 그래서 이제 그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요거는 팩트 체크는 이거는 팩트와 오피니언은 다른데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팩트가 잘못되면 나머지 글은 다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팩트 체크만 팩트에 문제가 없으면 잘못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가장 쉬운 부분부터 쓰기 시작하자. 가장 쉬운 부분부터 쓰라는 것은 여러분 글을 쓸 때 결론을 먼저 내놓고 한번 글을 써보세요. 결론을 먼저 내놓고 예를 들면 성경적인 가정의 그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잔소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결론을 여러분이 먼저 내놓고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 그렇게 한번 그렇게 써보고 그다음에 좋은 글을 분석해보는 습관을 들이자. 좋은 글을 그냥 읽고 좋아 이런 것보다는 좋은 글을 딱 읽었을 때는 이 글의 구조는 어떻고 이분은 주장이 뭐고 근거는 뭐고 거기에 대해 나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다음에 이분의 글을 통해서 내가 건질 것들 배워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는 가상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자. 예를 들면 내 친구에게 쓴다. 그럼 편지 형식으로 친한 친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돈을 안 갚는 그런 얄미운 친구에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겠죠. 예를 들면 제목을 이렇게 쓰겠죠. 갚지 않는 친구들이요. 뭐 이렇게 갚지 않는 친구들이요. 채권자는
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겠죠. 가상의 독자들. 그 다음에 글의 소재나 주제가 자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 핸드폰과 그 아빠와의 그런 추억이 담긴 그런 핸드폰이기도 핸드폰을 생각하면 이제 아빠와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해가지고 또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글쓰기라는 건 뭐냐? 글이라는 것은 글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말하기다. 그래서 말하기나 글쓰기나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 말로 했을 때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한양대학교 유민 교수님이 고전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철칙이 그거예요. 자기가 글을 써도 항상 말로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말로 해봐요. 말로.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문 같은 경우는 저는 풀 텍스트로 쓰는데요. 풀 텍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상한 부분들, 이상한 표현법들을 고치죠.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라는 글쓰기의 그 법칙이 있어요. 글쓰기의 법칙 중에 하나.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글쓰기하고 땡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전문가들은요, 작가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글을 퇴고하고 자기의 글을 계속 고쳐갑니다. 작가들은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굉장히 부지런해요. 네. 그게 이제 작가들과 아마추어들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그 나이브해져요. 그래서 좋은 글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독서와 글쓰기의 가치와 유익,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제가 강의 노트를 드렸기 때문에 PDF로 요거를 다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만 한번 읽어볼까 봐요.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나온 내용인데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책을 잔뜩 읽었어도 그것을 글로 표현하지 않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웃풋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한 수레에 싣고 가는 당나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글을 써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독서의 목적은 글쓰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췌, 인용, 뭐 필사 이런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잘 쓴 사람의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거.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려면 다독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작해야 된다. 많이 써보라는 거예요. 습작도. 그 다음에 다상량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해서 좋아야 잘 쓴 글이다. 그리고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 작가는 바로 지식 수집꾼이다. 지식 수집꾼. 여러분들은 지식 광부, 지식 수집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글을 쓴다는 것은 꽃씨를 심는 것이다.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감사한 게 뭔가, 아니면 가장 기분 나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글의 주제가 딱 나오게 되겠죠. 자, 글쓰기 전체 과정은 이렇게 요리를 하는 과정과 비슷해요. 에피타이저. 무엇을 쓸까? 왜 쓸까?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 메인 디쉬는 미괄식으로 쓸까? 두괄식으로 쓸까? 양괄식으로 써볼까? 그 다음에 디저트는 태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문법과 맞춤법, 논리적인 통일성,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요. 태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정한 글쓰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글 쓰는 습관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예. 하루에 2줄, 3줄.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만 딱 잡아서 오늘 어떤 일이 감사했다. 근데 언제, 어디서 그 일을 내가 이제 겪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 습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함께 하브루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10손가락이 춤추게 하라. 생각은 글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건 글이 아니에요. 실타래는 손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선생님이라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칼럼을 쓰다가 저도 이제 매주 칼럼을 쓰거든요. 주보에 매주 칼럼을 쓰고 저는 매일 A4 용지 한 장씩 써서 설교문을 써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설교문을 매일 써요. 네, 매일 써가지고 올리는데요. 설교문을 매일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글쓰기예요. 글쓰기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해요. 이렇게 교정하는 일, 그다음에 얽힌 실타래가 얽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자, 어떻게 또 시작을 하면 백지에 단어 하나를 딱 써보세요. 여러분 오늘 뭐 감사 아니면 기분 나쁜 거 아니면 여러분 핵심적인 거 단어 하나만 딱 써보고 요거를 한번 글을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 가는 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대학원생들은 글의 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글의 구조를 가장 쉬운 구조는 이게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사과. 그럼 사과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는 왜 내가 이 사과를 써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이 사과를 잘 먹기 위한 그런 방법은 뭘까. 이런 식으로 항상 지식의 구조는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물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계속 한번 뭐 끊지 않고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책 이름도 괜찮죠. 자, 2번째 습관은요. 내 안의 문장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연애 편지를 잘 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잘 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이제 문장들이 내 안에 있던 문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잘 써지는 거예요. 멋있는 문장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있던 것들이 쓰다 보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정보, 지혜는 몸 어딘가에 여러분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꺼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 글 잘 쓰는 건요, 그 유전적인 그런 획득 형질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후천적인 기술이에요. 후천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도 잘 쓰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달리기를 계속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5km 뛰고 왔는데, 매일 제가 이제 5km를 뛰는데,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5km를 쉬지 않고 뛰는데, 처음에는 제가 1km 정도만 가도 헥헥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5km 정도는 27분, 28분대에 제가 들어오거든요. 28분대에 들어오려면 보통 1km를 한 5분 한 10초? 그 5분 10초대에 뛰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제가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제가 마라톤 나갈 건 아니지만 그렇게 뛰는 게 재밌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도 하루에 5km씩 뛰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수많은 서랍이 있다.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의 서랍, 가족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공부에 대한 생각, 여러 서랍들이 있어요. 꺼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필요한 기억과 이미지를 꺼내보자. 그리고 추억은 아주 좋은 글감이다.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써볼 수도 있죠. 자, 글쓰기 습관 3. 생각 코스로 잠수해보는 거예요. 마구 쓰는 시면의 예, 마구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보는 거예요. 쭉쭉쭉쭉 써보는 거예요. 생각의 지류를 따라서. 이 생각의 지류라는 건 구조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의 의식 구조와 빙산을 보면 의식 구조, 빙산은
아주 작은 부분만 위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표현했던 것은 그 작은 것으로 여러분을 표현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려줄 이야기거리. 요거는 이제 강원국 씨의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강원국 씨가, 이 사람이 이제 글쓰기 비서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들려달래요. 청와대에 있었던 얘기 좀 들려줘. 김대중 대통령 어땠어?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땐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재미없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하,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TV 드라마 본 이야기를 애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애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린이 사역자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사역자 제가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죠. 이 세계 어느 나라나 스토리 좋아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해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메모죠. 메모. 기록이라는 감성의 카메라다. 단숨에 써보는 거고, 단문이 좋죠. 제가 통역할 때 가장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복문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전체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을 잘 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싫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할 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뭡니다, 이러면서 간단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얘기야 훨씬 더 이렇게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글쓰기의 법칙 중에 두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육하 원칙을 사용하라. 이게 가장 안전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그 단어 하나를 써놓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육하 원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문장 하나지만 여러분이 딱 써보고 그럴듯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육하 원칙을 써라. 두 번째, 허리를 잘라라는 게 있어요. 문장은 길게 쓰면 매력이 없어요. 물론 어떤 때는 길게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짧게 쓰기도 하고, 이게 리드미컬하게 쓰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가능하면요, 육하 원칙과 허리를 잘라서 가능하면 짧게 이렇게 쓰고, 어떤 문장은 또 이제 한번 길게도 써보지만 많은 문장을 그렇게 길게 쓰지 말고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리를 잘라라, 그 다음에 육하 원칙을 사용해라. 오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분씩 100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00일 조금 넘는 100일이 넘는 게 아니고 30일 조금 넘는군요. 여러분들이 한번 10분씩 매일 했을 때 30일 후에, 우리가 4주니까 30일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그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 하나만 딱 생각을 해도, 지금은 제가 글쓰기를 몇 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딱 보면 거기에 대한 구조가 척척척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쓸까? 단어만 먼저 딱딱딱딱 써놓고, 그래서 칼럼 같은 경우 쓰는 데는 제가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글 쓰는 거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30일 후에 한번 여러분이 변화된 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팔에 근육이 붙으면 저절로 주제를 정하고 쓰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인데요. 이렇게 지금 잠깐 공유를 이렇게 중지를 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끼리 오늘 17분이 나오셨으니까요. 자,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오늘 수업의 내용이 뭐다를 서로에게 한번 가르쳐 보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가르쳐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서로에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서로에게 가르치고 질문하는 거는 한 6분 정도, 그래서 50분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개의 소회의실을 만들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처음에 이제 그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 먼저 하세요, 인사. 네, 인사하시고. 자, 지금 뭐 뜨지 않았어요? 자,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예, 서로 이제 인사하시면 돼요. 서로 인사하시고 오늘 공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 해보세요. 네. 아유, 다들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이게 정신 없으시죠? 네. 정신은 없지만 또 제가 미리 또 그거를 보내드려가지고 조금 처음에 주사를 세게 맞으시고 오늘처럼 주사를 세게 맞으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약한 주사로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느낀 점들을 또 하나씩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어, 그 대답하실 때는 30초에서 30초 정도씩만 30초 정도씩만 오늘 이렇게 그 수업을 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새롭게 깨달은 사실, 또는 두 번째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 세 번째는 나는 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분을 딱 지명하면, 제가 지명하여 부르면 그분이 다음 분을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권성현 전사님하고 가장 오랫동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성현 전사님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자, 30초 정도에서 오늘, 예,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30초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봤는데,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첫 시간을 통해서 책을 쓸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집중 있게 한번 잘 듣고 한번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그 다음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세요. 네, 저기 홍지연 전도사님, 저희 2학년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듣고요. 제가 일주일에 유일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그 청소년부 설교 원고가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라서. 근데 한 20분에서 25분가량의 좀 길게 하는 설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많은 걸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문장이 계속 길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는 있었어요. 근데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짧게 단문으로 좀 줄여나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람 지명해요 불러주세요. 홍지연 전사님. 다음. 네네. 네, 저보다 더 위쪽만 보여주시는 우리 배진현 전도사님. 처음 뵙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책은 좋아해서 많이 읽는 편인데 글쓰기 책도 좀 읽어봤는데 이제 실천을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이제 많이 써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연히 이제 이거 이렇게 쓰면 되고 실천을 안 했는데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글을 많이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서양 원우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들어오면서 좀 겁이 났어요. 제가 잘 쓸 수 없을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같이 질문하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하면서 들어왔는데요. 처음부터 쉽게 시작하라고 했고, 못해도 괜찮다.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글은 27년 정도 공의적인 책을 읽고, 그러고 나서야 글도 쓸 수 있다. 그 정도라면 천천히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도산 어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글쓰기법, 그 독서법 이것이 이제 후천적이라는 얘기가 가장 이제 희망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제라도 이 귀한 교수님과 강의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터 당장 글쓰기와 독서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합니다. 네, 도산 전사님 다음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주세요. 박한슬 원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학년 박한슬입니다. 제가 2017년에 전병철 교수님 그 글쓰기 수업 있을 때 수업을 들었었는데 방학 특강으로 생겨서 또 저는 이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게 정말 저는 글쓰기에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정말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알던 내용인데 다시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재차 말씀해 주시는구나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이 써야 되는데 굉장히 성실함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원래는 작년에 어떤 그 책을 한 권 저도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놨는데 차곡차곡 쓰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나 이렇게 과정이 쉽지 않지만 이번 이제 이렇게 4주차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지명해 주세요. 네, 저 김명하 전도사님. 네, 저는 이번 또 수업 들으면서 사실 저 교수님 수업을 학부 때 한번 이 동일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오늘 또 느꼈던 거는 역시 뭐든지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고 또 글을 디테일하게 또 태고하고 또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성실해지자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는 신혜원 원우님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한 거를 입으로 뱉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 수업을 듣게 됐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셔서 너무 네, 위안이 되고 용기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읽는 것을 아웃풋으로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링컨이 매일 성경으로 읽기를 했다고 하는 거에 도전을 받아서 네, 앞으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란 원우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아까 짝이랑 나누면서 짝이 나눈 내용이에요. 독서의 목적은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짝이 나누어졌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왔어요. 독서에서 책을 읽는 건 그렇게 싫어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매일 책은 편안하게 좀 잘 읽는 편인데 이걸 글을 쓴다는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신대원 2학기 차인데 이번 2학기 차에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생각이 주관적이라는 생각, 특별히 이제 학업을 해 나가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그 고민이 이번 학기 가운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있어서 그런지 아까 우리 짝이 독서의 목적은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누면서 그냥 이제 막연하게 인풋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웃풋을 생각을 하면 훨씬 한쪽으로 기울어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좀 객관화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지일 원우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고민이 좀 한 5분, 10분 정도 혼자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가리키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했는데 지금 뭐 학부 수업을 하셨다 그러니까는 그 고민은 이제 교수님으로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교수님 수업 중에
그 이 생각의 패턴에서 이제 그 효용적인 부분이 필사가 이제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일전에 그 성경고사 대신에 이제 그 필사를 해서 제출했던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분명히 저는 이제 필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손만 아프다. 내가 뭘 썼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전혀 공감이 안 갔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김주일 전사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굉장히 예, 아주 좋은 그 문제 제기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나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필사는 내가 좋아하는 명문장,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문장들을 필사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필사하는 그런 필사가 아니고, 좋은 문장들, 내 안에 가두어 두고 싶은 그런 문장들을 필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또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보면요. 좋습니다. 아까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내 안에 있는 문장들이 나오죠. 예, 나오고 뭐 이제 엔돌핀이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제 또래는 사랑이 잘못되면 이게 불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접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랑 함부로 운운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네네. 다음 굉장히 그 생각을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이 좋게 봐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를 약간 좀 이상하게 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생각이 좋습니다. 자, 다음 누구 지명해 주시죠. 저기 문명자 원우님이요. 그 문명자 원우님은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세요? 지금은 들려요. 네네. 아까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오디오로 들어가서 그 스피커 그 부분을 조금 바꿨더니 네, 그러셨구나. 이제 되네요. 네. 네, 저는 오늘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이제 글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쓰기보다 우리가 구조를 생각하면서 쓰는데 단어 하나를 이렇게 정해놓고 또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쓴다는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지명해 주시겠어요? 네, 김주은. 안녕하세요. 고양이가 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사실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서 들어왔는데, 링컨의 공부법 중에 읽기 공부는 성경으로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나마 성경책은 좋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주미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느낌대로 말하고 또 느낌대로 좀 적는 편인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글쓰기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조금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책을 좀 잘 안 읽는데 좋은 글쓰기를 위해서는 다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늘 책을 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영미연 전도사님이요. 거의 다 하셨죠, 이제? 이영미 전도사님. 네. 네,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거의 매일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졌었는데 제가 신대원 와서 좀 느낀 거는 보고서가 굉장히 생략이 많고 축약이 많고 요약이 많기 때문에 신대원에서는 그거가 안 돼서 좀 늘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문장을 되게 길게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계기로 허리를 좀 잘라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안 하신 분이 강한빈 원우님. 네, 지금 차이어서 들리시나요 혹시? 네. 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쉬운 부분부터 쓰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글 쓰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가 첫 문장을 먼저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서론 부분을 쓰면서 결론까지 같이 이제 구성을 하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첫 문장을 쓰는 게 글쓰기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결론 부분부터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이제 구조를 맞춰서 살을 더해가는 글쓰기 방법도 하나의 구조를 갖춰가면서 쓸 수 있는 쉬운 글쓰기 방법이겠구나 라는 것을 좀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화면이 꺼져 계시는데 오현경 원우님 한번 보실 수 있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기도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제가 뭐 읽고 생각하고 쓰고 이런 게 퇴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마치 뭔가 붕 뜬 것 같이 생각하고 읽고 쓰고 이게 잘 안 되고 빨리빨리 뭔가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게 차분히 글 읽기가 쓰기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뭔가 생각은 글이 아니고 이건 실타래를 풀어야 되고 또 생각하고 읽는 것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 이걸 좀 훈련을 하고 하루에 좀 짧게라도 좀 글을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글쓰기는 후천적인 기술이다. 여기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필사를 할 교수님. 때 우리 도산 전사님이 직접 펜으로 글을 쓰는 것과 컴퓨터 자판으로 쓰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마음에 더 다가와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에 대해서, 글쓰기의 마인드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마인드맵을 할 때도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사님 중에 이제 서론부터 김주미 전사님이신가요? 서론부터 이제 결론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써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서론 부분에서는 역삼각형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서 핵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핵심어,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그 다음에 결론 하는데요. 가능하면 서론은 핵심어만 생각하고 본론, 결론을 먼저 쓰고 서론은 나중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잠깐 한 1분 정도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분이냐면 요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삼성에서 10년 동안 삼성전자 10년 동안 개발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시그마 전문가로 6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삼성에서 너무 이제 너무 괴로워서 이제 퇴직을 하고 그때부터 부산에 내려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48분씩 하루에 2번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아침부터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심지어 하루에 10권씩 또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3년 정도 읽으니까 삶의 임계점이 돌파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의식과 사고가 완전히 전환돼 가지고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많이 읽는 사람이 빨리 읽는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책에 미쳐라. 당신이 찾는 답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삼성에서 버는 돈보다 지금 인세로 버는 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장병완 씨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김병완 씨. 이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요. 꾸준히 책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글쓰기 한번 시작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더 즐겁고 재미난 모습으로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엔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끌게요. 하나, 질문 좀 안 둘, 받으시나요? 셋, 네? 질문. 예. 질문, 네, 김주일 예, 전사님. 예.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질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마무리는 질문이 예. 좀 있어야지 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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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다른 분들, 혹시 나가고 싶으신 분들 나가셔도 되고요. 남아있고 싶은 분들은 남으셔도 되고요. 네네네. 예, 좋습니다. 아니, 들으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는 거와 네. 글을 잘 쓰는 거에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말할 때의 그런 스킬은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표정, 몸짓, 눈빛, 아이 컨택, 뭐 이런 스킬들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네.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어우, 저는 대화에 있어서 뭐 한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면은 네. 그 사람을 뭐 화성에도 갖다 놓고 저기 제주도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좀 그 말로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 다양하게 그 이 제주를 부릴 자신이 있는데 막상 글을 쓰라 그러면은 예, 하루고 이틀이고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잘못일까요? 네. 우리 김주일 전사님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나왔습니다. 무슨 도구가 나왔냐면 우리 어플 중에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게 있어요. 네. 음성으로 내가 녹음을 하고 말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을 이제 화성에도 갖다 놓고 달나라에도 갖다 놓고 그 정도의 그런 기술이 있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에 몇 가지 스킬만 익히시면 정말 대단한 작가로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녹음을 해가지고 어플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보고 내가 이제 어색한 문장이 있거든요. 어색한 문장을 거기서 조금만 퇴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답이 되셨을까요? 예, 이 수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말을 잘하시고 그러면 글 쓰실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에 교수님. 아닙니다. 진짜요. 교수님, 그리고 네. 아까 금요일까지 과제가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네, 성경적인 그게 과제인 가정에서의 거죠? 아버지의 역할인데요. 예. 조금 더 이렇게 그 범위를 좀 좁힌 거예요. 네. 그래서 1학년 분들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좀 공지를 좀 하려고. 예.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유과제예요, 자유과제. 그래서 억지로 하는 과제가 아니고 자유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그 과제를 교수님 네. 한 다음에 개인톡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네. 교수님 네. 이 글을 쓸 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우리 김주일 전사님 있죠. 네, 당연히. 예. 죄송합니다. 오늘 네, 유난히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웠던 경험담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너무 좋죠. 그게 사례로,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있으면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아웃라인이 구조잖아요. 거기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성경적인 가정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이 그럼 백그라운드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내 생각과 더불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사례거든요. 그 사례가 그 전사님의 그 아이 키웠던 그런 경험, 예를 들면 실수였다면, 이게 내가 잘못된 경우였다면 이런 거는 잘못이었다, 성경에 비춰보니까 잘못이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좋았다, 이렇게 사례를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논리학의 항상 구조는, 글의 논리 구조는 주장, 근거, 사례거든요. 내 주장을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확실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 엘피스 교회에 혹시 그 일꾼이나 전도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아이고. 달려가겠습니다. 아유, 저희는 찾아주시면 영광이죠.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제가 오늘 하나, 둘, 셋 하면 끄겠습니다. 좀 다들 뭐 이렇게 민망하실 것 같으니까. 자, 하나.